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따지면 여기 이제 정수와 유리수라고 오른쪽에 써 있는데, 일단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기 전에 양수와 음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혹시 양수가 뭐고 음수가 뭘까? 양수는 보통 뭐라고 하죠? 양수를? 뭘 가지고 있으면 양수라고 해? 플러스. 음수는 뭐 가지고 있으면 돼? 마이너스 가지고 있으면 되죠. 알면 대답해도 돼. 알겠지? 근데 이 책에서는 좀 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너무 간단하게 말고 좀 풀이를 써주자면은 양수는 0보다 큰 수를 양수라고 할 겁니다. 양수라는 건. 그 음수는 뭐라고 말해주면 돼? 얘는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양수랑 음수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양수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뭐 플러스 1, 뭐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0.3 이런 거 말하는 거고, 뭐 음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2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음수라고 말하는 거고,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양수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양수와 음수가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무슨 표현이 있냐면요, 양수랑 음수를 뜻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게 플러스를 말하는지 마이너스를 말하는지 알려주면 되는데, 지금 쌤이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그나마 쉬운 거 뭐 있을 거 같냐면은,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수입. 얘는 약간 돈을 버는 거거든. 그래서 수입이 이제 약간 플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수입과 비슷하게 이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익도 약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플러스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요런 거랑 또 비슷한 느낌은 증가. 얼마 증가했다. 이것도 더하기. 플러스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인 거고,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은 요거 두 개 정도? 혹시 요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해발? 이건 약간 산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건데, 뭐 해발 몇백 미터, 그 산의 높이를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해발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좀 말이 어려우면 요거의 반대는 혹시 들어본 적 있나? 해저 터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땅 밑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해발은 산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은, 해저는 땅 밑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낮은 거, 밑에 되는 거니까 있는 음수를 표현하는 거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반대로 가볼게요. 혹시 영하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기온, 뭐 영하 1도, 그러면 마이너스 1도 말하는 거 맞죠? 그럼 영하, 해저는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영하의 반대는 뭐 잘 안 쓰긴 하지만 이런 거 영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인데 뭐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좀 덜 추운 거니까 얘는 플러스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반대말까지 한번 이끌어내 볼게요. 증가의 반대말은 감소입니다. 말이 어렵진 않죠? 이익의 반대는요, 손해예요. 약간 손해봤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수의 반대는 지출. 약간 이거는 뭐 용돈 기입장 같은 거 썼을 때 뭐 용돈 얼마 지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오른쪽은 다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고 왼쪽은 플러스, 양수랑 음수를 뜻하는 이제 말인데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읽어보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양수랑 음수가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혹시 정수 들어본 적 있나요? 약간 얘는 뭐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이런 거야. 뭐 정돈된 수인데, 약간 뭐인 거냐면 너네 2분의 1과 1 중에 뭐가 좀 정돈돼 보여? 1이 좀 더 정돈돼 보이거든요. 1 같은 애가 정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은 약간 분자 분모가 있으니까 정수라고 취급을 안 하는 거고, 뭐 0.3 같은 것도 약간 뭐 0도 있고 소수점도 있고 뒤에 막 있잖아요? 이것도 정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 정수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정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아까 배웠던 거랑 좀 비슷해. 뭐랑 뭐랑 뭐로 나눌까? 아는 거 있어요?
일단 크게 아까랑 배웠던 거 양도 있고요. 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양이랑 음이랑 사이 뭐 있을까? 0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 뭐 있냐면 얘들아, 정수인데 플러스 양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를 양수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 아까 양수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뭐 1도 있었지만 뭐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0.3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양수라고 쓰는 게 아니고,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양인데 정수야. 그래서 양의 정수라고 써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주면 될까? 음수가 아니라는 거야. 음의 정수라고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수는 이렇게 구성원이 돼 있어요.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볼게요. 이 양의 정수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처럼 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 뭐 있냐면요, 양의 정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오, 좋아요. 자연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양의 정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자연수. 음의 정수는요, 양과 음의 차이가 뭐였어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였잖아요. 음의 정수는요, 여기서 마이너스만 붙여버리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정수,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다 숫자야. 그래서 이 모양을 이제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요, 수의 체계라고 합니다. 약간 뭐가 있냐면요, 우리 가족 체계에서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있죠? 뭐 아빠 쪽으로 따져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누구 있어? 뭐 큰아빠, 아빠, 뭐 작은아빠 이렇게 있죠? 그럼 또 여기에 이제 우리 누구 있어? 뭐 나, 뭐 동생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게 가족 체계죠. 그럼 다시 말하면 가족 중에 제일 큰 건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인 거야.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쭉 이제 이렇게 뻗어 나간 거니까 이런 게 가족 체계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수의 체계니까 이렇게 구성원이 됐을 때 정수랑 자연수 중에 누가 좀 더 큰 걸까? 정수가 좀 더 큰 거예요. 정수에서 요렇게 세 개로 나눠지니까. 알겠죠? 요게 정수입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정수와 유리수까지 공부할 거기 때문에 요렇게 뻗어나가요. 그럼 혹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뭐 옛날에 배울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유리수랑 정수 중에 누가 큰 걸까? 이 그림만 봐도 유리수가 더 큰 거예요. 유리수에서 정수랑 뭐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알겠죠? 유리수는 쌤이 어렵게 설명 안 할 거고요. 얘는 그냥 요건데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하면 유리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리수는 그냥 분수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0.3 같은 거 뭐로 바꿀 수 있죠? 10분의 3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소수나 분수랑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거니까 유리수에는 이렇게 소수, 분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볼게.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분수꼴이라는 건. 근데 유리수 안에 누가 있어? 정수가 있네? 그럼 좀 말이 이상한 게 이런 자연수 같은 1 같은 애를 우리가 1로 가보자. 2로 가볼게. 그냥 미안 얘들아. 2 같은 애를 우리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어떻게 그냥 1분의 2라고 써주면 되고 아니면 또 뭐 2분의 4라고 쓰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막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러면 이게 분수로 그냥 치는 거야. 그래서 정수 애들도 왜 유리수 안에 들어올 수 있냐면은 이렇게 분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음수는 어렵지 않아요. 얘랑 똑같아. 혹시 이런 것도 알고 있나요?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1분의 마이너스 3으로 써도 되고 마이너스 1분의 3으로 써도 되고 1분의 3으로 쓰고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 다 같은 표현이고요. 선생님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중1이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혹시 0은 분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0도 정수안이 있기 때문에 유리수,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분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뭐 분의 뭐일 것 같아 일단?
아는 거 있어요? 혹시 들어본 거? 얘는 좀 애매하거든, 헷갈리거든. 그럼 혹시 이 세 개 중에 답이 뭐일지 불러봐줘. 1분의 0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0분의 1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0분의 0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여기 오른쪽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세 개 중에 0을 뜻하는 분수는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세 개 중에 잘 찍어야 돼. 혹시 1번, 2번, 3번 중에 뭐 있을까? 1번? 오, 석현 1번? 또 다른 친구들은? 00이 두 개 있어서 3번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 뭐일 것 같아? 뭐 다른 게 없어요? 2번? 그럼 이제 3번은 조금 이상해 보이나 보네? 좋아요. 근데 써줄게 다시, 미안. 답은 1번이거든? 그럼 2번, 3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2번, 3번 뭐야 이거? 2번, 3번 공통점 있지 않습니까? 분모가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수를 봤을 때 밑에가 분모고 밑에가 분자죠. 여기 이제 책에 써 있긴 한데요, 이 분모분의 분자가 분수꼴이잖아요. 여기 분수꼴일 때는 분모에 0이 못 옵니다. 0이 못 와요. 알겠죠? 그래서 0이 오면 분수라고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2번도 안 되고 3번도 안 되고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포인트는 뭐냐? 0을 뜻하는 분수는요, 어디만? 분자만 0이면 돼요. 그럼 1분의 0만 되는 게 아니고 뭐 2분의 0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뭐 3분의 0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알겠죠? 다 되는 건데 누구만 안 된다? 0분의 0만 안 되겠죠? 여기 0 못 오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의 체계가 되어 있는데 뭐가 좀 이제 이상하냐면은 여기는 정수밖에 안 써 있고 얘는 분수래. 그럼 분수가 없는데 여기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분수가 써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좀 이름이 그냥 이상해요. 그냥 좀 간단해. 정수가 아닌 유리수. 다시 말하면 분수로 표현되는 애들 중에 정수가 아닌 애들이니까 여기는 그냥 뭐가 와주면 돼요? 분수 같은 거 와주면 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분수만 되는 게 아니고 소수도 가능하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배울 수의 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중학교 2학년 들어가서 한 번 더 배우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수의 책이고, 아까 책으로 한번 살짝 읽어보면은 뭐냐, 뭐 없네. 유리수를 그렇게 표현 안 해줬었네. 뭐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라고 써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아까 확인해 주는 건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한 건데 분모에 뭐가 못 온다? 0이 못 온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표가 책 뒤에 써 있어요. 어차피 얘들아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표를 이제 우리가 암기 좀 기억을 할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 내용 볼게요. 혹시 이런 수직선 들어본 적 있어요? 수직선이라는 건 이런 게 직선이죠. 이 직선에 숫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수직선에서는 제일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은 0. 왜? 아까 0보다 0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뭐가 올 거냐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플러스 1, 오른쪽으로 두 칸 플러스 2, 이런 애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0 기준 왼쪽으로 한 칸 가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찍혀 있을 거고, 왼쪽으로 한 칸 더 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찍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수직선이에요. 네, 쌤은 정수만 썼지만 여기 가운데 뭐 이런 분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수직선에는 숫자가 적혀 있는 직선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0보다 큰 애들을 뭐라고 했었죠? 양수라고 하기로 했었고, 0보다 작은 애들을 음수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럼 뭔 말이냐면은 오른쪽이 지금 뭐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커져요. 그럼 다시 말하면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너네 1이랑 2 중에 누가 커? 2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지. 그럼 다시 2랑 3 중에 누가 더 작아? 2가 더 작죠. 왜?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쪽은 어렵지 않은데요. 이 수직선을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여기 음수를 좀 비교하기가 쉬워요. 음수를. 너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더 커?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왜?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중에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니까 오른쪽일수록 마이너스가 더 큰 표현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수직선이랑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 뭐 있냐면요. 절대값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절대값 들어본 적 있어요? 좀 어려운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여기 바로 써 있는데요. 그 절대값이라는 표현은요, 일단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랑 일단 기호를 먼저 써볼 건데 이렇게 짝대기 2개만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요,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으면은 쌤이랑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절대값 2 이렇게 읽어주면 돼. 얘는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읽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쌤이 정의부터 먼저 알려줄 건데 정의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절대값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뭐냐면은 수직선에서 방금 했던 거,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거리입니다. 그럼 혹시 얘들아, 너네 거리라는 건 이렇게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양수밖에 안 나와요. 거리라는 건. 뭐 집에서부터 우리 학원까지 거리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거든.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값 같은 경우는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이 절대값 2라고 읽을 거잖아요. 그럼 이 절대값 2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가 나오는지는 너네가 이렇게 푸는 거야. 처음에 정의로 알려줄 거니까 볼게요. 이 절대값 2라는 표현은요,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 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리 얼마입니까? 몇 칸 움직였어요? 2칸 움직였죠? 인공의 거리 2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두 번째,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얼마 나올까? 뭐라고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거리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거리 말하는 거예요. 얼마 나올까? 3.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야, 얘들아. 잘 봐. 쌤은 정의를 알려주긴 알려줬어요. 쉽게 푸는 방법은요, 절대값은요, 여기 부호를 그냥 없애면 돼요. 여기 부호가 없지, 플러스가. 없앨 게 없죠. 마이너스 뭐 하는데? 그냥 없애면 돼. 그래서 뭐로 온 거야? 3으로 온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숫자의 절대값이 궁금하대. 이거 뭐라고? 그냥 부호 없애면 돼요. 뭐랑 똑같은 거야? 5랑 똑같다고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라는 건 거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 뭐밖에 안 나와, 얘들아? 플러스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근데 혹시 이런 표현도 있을까? 절대값 0은 얼마일까요? 얘는 그냥 0입니다. 좋아요. 일단 쌤이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은 부호를 버리자고도 하기도 했고, 이 정의, 이 말로 좀 해석을 하면은 0부터 0까지 거리 구해볼게. 0처럼 보이냐? 근데 0을 좀 크게 써서 0이 아닌 것 같아. 0부터 0까지 거리 구해봐.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0인 거지. 그래서 절대값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숫자랑 0으로부터 거리를 말하는 게 절대값인데 우린 좀 쉽게 풀면은 그냥 여기를 부호를 떼고 가지고 와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플러스는 많이 생각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절대값 플러스 7이라고 하면은 플러스를 지우고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7로 써주면 된다는 거.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이제 거리라는 거 이제 양수밖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0까지 있으니까 절대값은 절대 음수가 안 나와요. 양수 아니면 0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기 대소관계는 아까 우리가 수직선으로 해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1번, 2번은 어렵지 않아요. 뭐 양수는 0보다 크다. 우리 아까 양수할 때 쌤이 설명해 준 거고, 음수는 0보다 작다 설명해 준 거고, 뭐 이거 2번은 모르지 않겠죠, 얘들아? 음수가 왼쪽에 있고 양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큰 거고. 근데 3번, 4번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4번이 좀 중요한데요. 어차피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너네 플러스 3이랑 플러스 7 중에 누가 더 커요? 플러스 7이 당연히 크죠? 근데 절대값 씌워볼게. 그럼 플러스 3은 뭐로 나와? 3. 플러스 7은 뭐로 나와? 7. 어차피 어때요? 크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뭐냐면요. 절대값으로 먼저 구해볼게. 3이랑 7 중에 7이 더 크죠? 근데 양수 플러스로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절대값이 큰 애가 값도 더 크다. 이렇게 좀 기억하는 건데요. 음수는 좀 다릅니다. 볼게요. 너네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 중에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3이 더 크죠? 근데 절대값 씌워볼게. 그럼 절대값 씌우면 얼마나 나와? 3. 절대값 씌우면 얼마나 나와? 5. 이번 누가 커요? 5가 더 크죠. 그러면 잘 봐. 쌤은 저 책보단 이렇게 더 말해주고 싶어요. 절대값이 우린 큰 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큽니다. 알겠죠?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다는 거 잘 봐요. 이 절대값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부호를 보기로 했어, 안 보기로 했어? 부호 안 보기로 했었죠? 그럼 부호를 안 본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부호를 안 본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냥 여기 있는 숫자만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숫자만. 근데 음수는 숫자를 봤을 때 더 작은 애가 값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뭐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냐면요. 이런 거.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중에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1.1이 더 크다는 거야. 왜? 절대값 1.1, 절대값 1.2 중에는 오른쪽이 더 크니까 절대값이 작은 애는 얘겠죠? 그럼 얘가 더 값이 더 크니까. 됐나요? 그래서 4번은 쌤은 이렇게 또 많이 알려주니까 작은 수가 더 크다로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내용 남았는데 요거는 아예 좀 다른 내용이어서 앞에 거 문제 좀 풀고 가볼까요? 지금 학원 수업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얘는 1품은 좀 특이하고요. 쌤이 생 기준으로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쌤이 보면 알겠지만 1품처럼 개념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쌤이랑 방금 한 것처럼 내가 개념을 쭉 풀어줄 거고 뭐 간혹 문제가 필요하면 여기 A단계도 같이 뭐 풀면서 넘어갈 거야. 근데 A단계는 풀어줄 때도 있고 안 풀어줄 때도 있어요. 근데 뭐는 항상 풀어주냐면은 우린 B단계라는 걸 해볼 거야. 여기 이제 B단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그 연두색으로 생겼어요. 책이. 여기 A단계는 주황색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두색 같은 걸 B단계라고 하는데 이 B단계 문제를 다 풀어줄 건데요. 어떤 문제를 풀어줄 거냐? 여기 대표 문제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만 풀어줄 거야. 개념 수업할 때.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품이니까 여기 푸진 않을 건데 이 쌤 같은 문제를 이제 우리가 개념 칠 때는 개념 수업하고 여기 대표 문제를 다 풀어줄 거예요. 지금 유형이 하나, 둘, 뭐 3개 엄청 많죠? 지금 유형 쭉 보니까 14개 정도 있어요. 그냥 이 14개 문제를 다 풀어준다는 거야, 학원에서. 그래서 이 대표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이 대표 문제라는 게 뭐 이런 유형의 대표 문제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대표 문제를 풀면 이 밑에 것도 얼추 비슷하거든. 그럼 너네가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이 뭐 책마다 다 이제 난이도가 써 있는데 여기 이제 센이라는 책도 여기 뭐 중 난이도 써 있죠? 뭐 중, 뭐 하 난이도 써 있긴 해요. 센이라는 책 뭐 해본 친구도 있겠지만 하가 없나? 여기 있다, 여기. 이런 하. 당연히 하가 쉬운 거고 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런 상 난이도 뭐라고 많이 말을 하냐? 문제를 풀어오잖아, 숙제를. 그 채점까지 해올 거 아니에요? 많이 틀려도 돼. 알겠지? 많이 틀리는 게 좋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최대한 열심히 고민해보고 많이 틀려도 되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근데 1품은 뭐 딱히 대표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쌤 맘대로 풀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1품 같은 경우는 개념 기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가 좀 A단계 문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좀 쉬운 문제니까 같이 볼게요. 이게 좀 약간 렉걸리네.
왜 그러지? 대충 보자 그냥. 지금 문제를 보면은 동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을 플러스 12로 나타낼 때 서쪽으로 8km 떨어진 지점을 나타내는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쌤은 지금 여기를 동으로 보면은 왼쪽이 서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 맞죠? 그 문제를 보니까 동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은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가운데 동이랑 서 가운데 0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12만큼 간 걸 플러스 10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서쪽으로 8km 떨어진 지점이니까 왼쪽으로 8만큼 가게 되면은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왼쪽은 뭐라고 말해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8로 말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선생님 풀어주는 문제는 집 가서 다시 한번 풀 거니까 답 체크하지 마시고 펜 내려놓으시고 책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아, 왜 그러지 이거? 됐다. 쌤이 아까 정돈된 수라고 해서 분수랑 소수가 아닌 이렇게 자연수나 0이나 음의 정수를 가지고 와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분수랑 정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분수도 버리고, 분수랑 소수가 좀 많죠? 소수도 버리고, 분수도 버리고, 분수 버리고, 분수 버리고, 한 개라고 찍으려고 했는데, 문제를 잘 보니까 문제가 살짝 낚아놨어요. 뭐가 낚아놨냐면요. 이 분수랑 소수를 잘 보면 알겠지만, 요런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얘 볼까요? 뭐로 쓸 수 있죠? 4로 쓸 수 있죠. 약간 여기서 약간 낚시해놨고 여기도 어때요?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가 정수가 되는 거니까 답은 3개로 구해주면 되겠죠. 어렵진 않지. 여기 딱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 계량 기출은 엄청 어렵진 않아요. 볼게요. 여기도 지금 문제를 보면은 혹시 여기 아까 우리가 수의 체계라고 해서 유리수에는 정수도 있고 여기 쉽게 말하면 그냥 분수랑 소수 같은 애들이야. 알지? 좀 길게 쓰면 그냥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5번 중에 분수나 소수를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혹시? 일단 쉽게 보이는 것도 먼저 풀어볼까요? 분수나 소수가 아닌 애들 지우겠습니다. 여기 0이 깨있네요. 그럼 답은 이제 3번이랑 4번이 남았는데 이 3번과 4번을 또 보니까 얘네들은 다 분수야. 여기는 분수 2분의 10 얼마? 5죠. 정수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만 골라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다음 수를 수직선 위의 점으로 나타낼 때 0을 나타내는 점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말 그대로 얘들아 수직선에 점을 찍어 볼 겁니다. 됐죠? 1번 혹시 마이너스 4.1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0 기준. 왼쪽으로 4칸 일단 가면 마이너스 4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1번. 네. 2번. 2번은 마이너스는 엄청 어렵진 않죠. 그냥 왼쪽으로 한 칸 가주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까지 2번. 3번 볼게요. 3번부터 이제 양수네요. 얘는 오른쪽으로 2칸 1, 2 여기가 3번. 4번은 5만큼 좀 더 가자. 5만큼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2분의 11 요거 대략 얼마까지 달아? 2분의 11 5분의 5와 2분의 1 뭐 5.5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0과 가까운 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쌤은 하나 더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배운 내용 토대로 이 말이 뭐랑 똑같을까 해석을 해보는 거야. 얘는 말 그대로 0을 나타내는 점에서 가장 가까운 것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은 뭐예요? 0으로부터 거리 뭐 배웠어? 절대값.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0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것은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가 궁금했던 거야. 이 문제는. 수직선에 찍는 게 아니고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라는 거리가 짧은 거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 우리 절대값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부호 다 떼기. 그래서 1번과 2번만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서 여기 4.1부터 2분의 11 중에 숫자가 가장 작은 거를 고르는 게 답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는 것보단 여기 더 빠르겠죠? 이 대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쌤이랑 쉬운 거부터 먼저 해볼 건데요. 정수 라인이 좀 쉽겠죠? 1번부터 가볼까요? 요거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얘들아? 절대값 마이너스 3. 부호 떼기로 했었는데 3. 그럼 혹시 여기에 맞는 표현은 아니죠. 틀렸고요.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답 아닐 것 같고. 이런 것도 정수랑 분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음수 기억나요? 음수는 우리가 뭐로 기억하자고 했냐면요. 절대값이 부호 뗀 거. 절대값이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지. 2분의 1이. 그럼 얘가 더 커야 돼. 그래서 분수는 쌤은 절대값이란 표현도 안 써요. 그냥 음수는 숫자가 작으면 큰 거야. 숫자라는 표현은 부호를 떼겠다는 게 절대값이거든요. 숫자가 작은 게 큰 겁니다. 알겠죠? 여기 가볼게요. 야, 얘는 뭐 너무 쉽다. 여긴 양수인데 여긴 음수고 말이 안 되죠? 뭐야, 다 틀렸는데? 3분의 2랑 9분의 6이야. 지금은 분수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9분의 6 어때요? 약분하면 3분의 2.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돼요. 둘이 같잖아. 이것도 안 돼.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여기서 쌤은 이거예요.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거랑 작은 거를 구분해 줄 건데 혹시 쌤이 아직 너네 실력을 정확히 몰라서 이거 두 개 중에 누가 큰지 알아요, 너네? 어떻게 풀죠? 분수 혹시 대수비가 할 줄 알아? 분모를 갖게 한다. 통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들어본 적 있나요?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채원이? 유성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통분이라는 건 분모를 갖게 하는 건데 지금 거기까지 뭐 깊숙하게 갈 필요는 없고 어차피 누가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분은 뭐 원래 숫자가 정해져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어차피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거고 이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과정에서 분자가 바뀌는데요. 분자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런 표현도 알아요? 대각선끼리 곱해서 오면 돼. 그럼 4 곱하기 4면 얼마야? 여기 16이야. 그럼 오른쪽은 뭐가 와? 15.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모는 똑같아. 그럼 누가 커? 얘가 크네. 그럼 우리 표현은요. 음수는 절대값이 숫자가 작아야만 값이 큽니다. 그래서 5번 참이겠죠. 좋습니다. 마지막 내용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좀 많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등호 좀 잘 알고 있으려나? 이 부등호를 하기 전에 쌤은 얘도 같이 껴주고 싶은데 등호. 등호가 뭐죠? 는. 근데 부등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 너네가 다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표현 다시 한번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은 없지 않은데 뭐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다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쌤은 문자로 나와 있지만 A는 숫자로 바꿀게요. 알겠죠? 우리 항상 왼쪽 거 기준으로 읽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쌤이랑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X는 2보다 뭐라고 했죠? 크다라고 읽어요. 뭐 크다라는 표현은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 크다라는 표현은 어렵지 않은데요. 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등호 사용법은 이런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거 대신 두 글자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크다라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은 초가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는 학생은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는 3보다 작다. 좋습니다. 그럼 혹시 X는 3 미만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초가랑 미만은 조금 아예 연관성이 없어. 말이 비슷하지도 않잖아.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이 셈은 초과랑 미만보단 여기 라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는 한 가지가 외워야 될 게 더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x는 1보다 크다도 있네. 근데 뭐도 있어요? 등호 같다도 있네요. 크거나 같다. 그래서 크다 대신 크거나 같다가 붙는 거고, x는 1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상. 근데 아까 말했죠? 요 놈이랑 요 놈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쌤은 이렇게 이제 선배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똑같이 알려주겠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요. 이 부동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있어요? 크다, 작다, 등호, 같다까지 있죠? 그래서 이 부동호는 어차피 크다, 같다, 작다 이 세 가지로밖에 못 만들어. 근데 지금 이 마지막 표현은 뭐냐면요. 첫 번째 소리가 뭘 썼죠? 크다, 작다, 같다 중에 크다랑 같다를 써버렸죠. 그럼 누구 남았어? 작다 남았거든?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크다, 같다 쓴 거 말고 나머지 뭐 남았다고요? 작다 남았죠? 작지 않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써져 있는 거 말고 나머지로 써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반대로 보통 문제에서는 이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잘 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작지 않다네. 크다, 같다, 작다 중에 작지 않대. 그럼 이거 버려. 그럼 누구 남았어? 크거나 같다 남은 거죠? 이렇게 공부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얘도 빠르게 가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읽어요?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얘기 좀 말하는 거니까 x는 4 이하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과 이하는 약간 연관성이 있죠. 좀 괜찮은데 얘는 좀 아예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혹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얘는 x는 이렇게 써줄게요. 뭐야? 왜 숫자를 안 썼어? 이 작거나 같다, 이하라는 표현은 4보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크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도 작거나 같다 둘 다 썼잖아. 그럼 남은 게 뭐야? 크다밖에 안 남았는데 크지 않다. 다시 한번 크지 않다를 보고 크다를 버려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만 남은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부동호 사용까지 마지막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 보고 우리가 맞는 표현을 쓰는 건데 생각보다 바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읽어주면 되고요.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이제 이상과 이하에는 작지 않다, 크지 않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은근 헷갈려요. 알겠죠? 그래서 쌤 한가상 바꿔서 풀어줄 겁니다. 크지 않다, 크다를 뺄 거야? 그럼 누구랑? 작거나 같다만 써주면 되겠다. 작거나 같다 참. 마이너스 2 이상이고 1 미만이다.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 맞죠?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 1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맞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뭐야? 1번, 2번, 3번, 4번이 다 맞네요. 그럼 답은 5번인데 혹시 5번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작지 않다라는 표현 뭐라고 해야 되나? 크거나 같다. 크지 않다는 표현 뭐라고요? 작거나 같다. 근데 보니까 작거나 같다는 잘 돼 있는데 크다라고 되어 있네. 에이, 여기 등호를 붙여줘야겠죠. 됐나요? 오늘은 우리 첫 수업이니까 뒤에 것도 쌤이 살짝 풀어줘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품은 여기 앞에는 좀 쉬울 수 있지만 여기 고난도 문제, 여기 연두색이거든요. 여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같이 봐줘야 되고 여기 바로 개념 밑에 대표 문제 풀어줄게요. 알겠죠? 이게 문제네. 보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이 5개를 읽어봤을 때 우리가 옳지 않은 거 구해주는 건데 정수는 유리수래. 선생님 아까 유리수가 제일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수는 유리수다 되는 겁니다. 알겠죠?
0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0은 정수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누구 들어가야 돼요? 분수나 소수 같은 애. 틀렸어. 그 다음 바로 2번이에요. 땡큐죠. 근데 3번, 4번, 5번도 맞는 말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5분의 1 사이에 정수가 한 개 있대요. 맞나요? 맞대. 정수가 한 개 있대. 정수 뭐 있을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5분의 1 사이. 해석해볼까? 천천히 해볼까? 뭐 있을 것 같아요? 0? 0? 좋아. 왜? 0 기준으로 수직선을 쓰는데 5분의 1은요 1보다 작아요. 한 이쯤 있을 거야. 두 번째, 마이너스 1은 왼쪽에 한 칸 있을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은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가 딱 0밖에 없죠. 좋습니다. 4번 표현 좀 어렵거든요. 바로 5번부터 갈게요. 5번이 쌤이 아까 했던 겁니다. 모든 유리수 뭐라고요? 분수꼴, 분모, 분자. 근데 분자는 정수이고 분모가 0이 아닌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분자의 정수 아무거나 넣어줘, 분모의 정수 아무거나 넣어줘. 그럼 어때? 분수 됐잖아. 이런 표현인데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분자의 정수를 넣는데 분모에 0을 넣게 되면 얘는 없는 분수라고 했으니까 분모에 0이 못 오는 거고. 근데 아까 이거 된다고 했었잖아요. 분모에 3이 오고 분자에 0이 오는 거 되잖아. 얼마니까? 0이니까. 그래서 분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분모만 0이 아닌 정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참이고, 4번 말이 중요한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대요. 무수히 많다는 건요, 엄청 많다. 셀 수 없어요. 엄청 많다인데 말이 좀 되나? 이게 맞는 말과 틀린 말 같아요. 어떤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네. 무수히 많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 많기 때문에 엄청 많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때? 여기 사이에 엄청 많은 유리수가 있을까? 분수는 좀 어렵거든요, 해석이. 소수를 알려줄게. 잘 봐. 너네 0.1과 0.2 사이에 엄청 많은 소수가 있을까? 엄청 많아요. 왜? 지금 소수 첫째 자리까지밖에 없지. 그럼 내가 얘보다 좀 큰 거 가지고 와볼게. 이거 어때? 되지? 어때? 되지? 요것만 있냐? 아니. 엄청 많고요. 요것만 있냐? 아니. 엄청 많이 우리 맘대로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소수점을 엄청 늘려서. 그래서 0.1과 0.2도 유리수거든요. 소수니까. 유리수 사이에는 엄청 많은 유리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만 틀린 거니까 4번이랑 5번이 좀 말이 어려우면 기억해두면 돼요. 맞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것도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읽으면 돼. 약간 새로운 기호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잘 보면은 그냥 이런 표현이야.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요. 어떤 숫자가. 근데 그 숫자가 정수면 0이래.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분수나 소수면 1이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는 정수 대 0, 분수네 정수가 아닌 유리수네 1, 이 말이야. 됐어요? 볼게요. 이거 정수입니까? 아니죠. 1. 정수예요? 맞아요. 0. 정수 아니죠. 소수죠. 1. 뭔진 모르겠어 아직. 근데 얘 뭐 나오겠죠. 0이 아니면 1. 이렇게 3개 더해서 3 나와야 된대. 그럼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1이 나오려면 뭐여야 돼? 이 A는 분수나 소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봤더니 정수는 딱히 없어요. 찾아야 돼. 1번부터 5번 중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있습니까? 얘는 얼마예요? 미안.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1번부터 1, 2, 4, 5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고 3번은 정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거겠죠.
보겠습니다. 부호가 서로 다른 유리수 XY라고 나와 있고요. 그냥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호가 서로 다른 유리수라는 건 일단 정수일 수도 있고 분수나 소수일 수도 있고 왼쪽이 양수면 오른쪽은 음수, 왼쪽이 음수면 오른쪽은 양수, 이걸 알려준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일단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수직선에서 XY를 나타낸 두 점 사이 거리가 12다. 수직선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니까 X는 오른쪽에 Y는 왼쪽에. 볼게 얘들아. 요렇게 거리가 얼마 나오고 싶은 거예요? 12. 근데 혹시 얘들아 너네 거리 구할 수 있어? 이거 거리 어떻게 구할까? 어떤 거? 쉬운 거부터 가볼게. 3부터 7까지 거리 어떻게 구해? 7 빼기 3.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거리 어떻게 구할까? 5. 근데 지금 거리 빼는 걸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문제 낸 거야? 그렇게 푸는 게 아닌가? 일단 모르면 괜찮아요. 나중에 공부하면 되니까. 이렇게 어떤 두 점 사이 거리를 말하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큰 거 3에서 마이너스 2를 뺄 수 있나요 이거? 뺄 수 있으면 돼. 모르면 공부하면 돼요. 어차피 이거 배울 내용이니까. 그래서 5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필요 없나 본데? 뭐로 푸는 거지? 이런 표현이 일단 12.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좀 해볼까 그러면? 지금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요거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아닙니까? 뭐죠? 절대값. 뭐야? 0으로부터 거리. 0으로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를 더 보니까 여기에 곱하기 2가 되어 있네. 그럼 생각을 해볼게. X랑 Y 중에 누가 더 멀리 있는 거야? 이게 X가 0으로부터 거리, 요거는 Y가 0으로부터 거리. 근데 2배 했더니 둘이 똑같대. 누가 더 멀리 있는 거야? X가 더 멀리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말 그대로 X를 좀 더 멀리 가져볼게요. 이게 10인데 아까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Y 거리 이만큼 X 거리는 이거의 2배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거리가 다 똑같거든요? 그럼 우리 12를 총 같은 거 3개를 어떻게 쪼개? 12가 총 뭐를 3번 더해 12가 나오냐면 4를 3번 더하면 10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말하면 Y의 위치는 0 기준으로 왼쪽으로 4칸 갔어. 그럼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는 하나 구한 거고요.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얘들아 모두 구하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풀어야 돼요. 똑같이 가볼게요. 잘 봐. 이번엔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 아까랑 똑같이 X가 0으로부터 거리는 Y가 0으로부터 거리는 X가 0으로부터 거리랑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거리가 얼마 나온다고요? 12 나온대요. 근데 아까랑 똑같이 풀면은 한 거리당 4가 나와야 되니까 4 이렇게. 그래서 0부터 X까지니까 마이너스 8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는 Y 구하는 거구나. 미안. 오른쪽으로 4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는 플러스 4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플러스 4해도 되고 마이너스 4해도 되고. 알겠죠? 별로 안 남았어요. 좀만 더 집중해주세요. 다음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해주시오. 지금 쌤이랑 좀 쉬운 거부터 문제 먼저 풀어볼까요? 뭐가 쉬워 보일까? 절대값이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양수. 뭐 다 거기서 거기네. 얘부터 가볼까 그나마? 얘부터? 이렇게 둘. 가장 작은 양수가 6분의 5네. 양수 세팅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만 있는 애들. 6분의 5, 3, 0.3. 그럼 이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애가 6분의 5냐고 물어보는 거야.
양수는 어떻게 풀면 돼요? 절대값. 그냥 이 숫자를 봤을 때 작은 애가 제일 작은 거야. 근데 얘는 아닐 것 같고. 두 개 중에 누가 작아? 몰라? 그러면은 얘는 6분의 5고 얘는 10분의 4죠. 여기서 약분을 해도 되고요. 그냥 풀어도 됩니다. 아까 이 둘의 대소비기 어떻게 하자고요? 통분이라는 걸 할 건데 어차피 분모는 똑같아. 안 궁금해. 분자 얼마 나온다고요? 대각선끼리 곱해. 대각선끼리 곱해. 그럼 누가 작은 거야? 오른쪽이 더 작네요. 그러면 얘가 제일 작은 양수니까 2번은 틀렸죠. 4번도 똑같이 풀게요. 가장 큰 음수. 음수 가지고 와주세요. 쌤이 음수는 뭐라고 했냐면은 절대값을 가지고 왔을 때 부호 떼고 절대값을 가지고 왔을 때 가장 작은 수가 제일 큽니다. 누가 제일 작아요? 얘가 누가 제일 작죠? 이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얘가 제일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4번. 옳은 거 구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네요. 됐어요? 너네 문제 풀 때는 답 나오면 바로 체크해 주시고 쌤 너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1번, 3번, 5번 같이 풀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봐보자. 절대값이 가장 큰 수라는 건 다 부호를 떼고 다 숫자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쌤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1도 안 되죠? 1도 안 되고 1도 안 돼. 요 세 개를 보니까 얘들아 한 놈은 3분의 10, 한 놈은 3, 한 놈은 2분의 7이야. 절대값이. 그럼 세 개 중에 일단 제일 작은 건 뭐예요? 3이 제일 작죠? 얘네들은 3점 얼마 얼마고 여기도 3점 얼마 얼마니까 그럼 아까 똑같이 풀게. 분명 통분할 거죠? 이제 분모도 안 쓸게. 왼쪽 얼마 나와? 20. 오른쪽 얼마 나와? 21. 그럼 오른쪽이 더 크네? 그럼 뭐야? 절대값이 제일 큰 건 2분의 7인데 틀렸어요. 절대값이 2보다 큰 수는 두 개이다. 아까 우리가 부호를 떼서 보기로 했었는데 방금 남은 애들 기억나십니까? 누굽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 3, 마이너스 2분의 7. 절대값을 씌우면 부호는 어차피 없어질 건데 문제에 말하는 건 2보다 큰 수. 얘들은 2보다 더 커요. 근데 두 개니? 아니다, 세 개잖아. 틀렸고.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뭐야, 계속 이 세 개는 똑같은데 문제가 얘들아? 우리 아까 두 개 중에 절대값이 큰 게 2분의 7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음수는 절대값이 작아야만 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일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2분의 7. 라스트 하나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보자. 혹시 요거 우리 표현 같이 해볼까요? 작지 않다는 뭐랑 똑같다고요? 작다 버려. 크거나 같다. 크지 않다는 크다 버려. 작거나 같다. 그럼 천천히 써볼게요. 누가 A라는 애가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21보다 작거나 같대요.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요거 한번 써볼까요? A의 절대값은 뭐 이상? 1 이상? 뭐 미만? 4 미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답이고요. 지금 2번 문제를 풀 건데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쌤은 이렇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잘 봐요. 우리 오늘 절대값 배웠잖아. 절대값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뜻? 부호 떼는 거 말고 이 숫자랑 0으로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잘 봐봐. 0으로부터 거리가 뭐이고 싶은 거예요? 1 이상 4 미만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잘 봐. 너네 정수니까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0 기준으로 거리가 1 이상 4 미만이라는 건 이 거리 어때? 1이네? 어때? 2네?
3이네? 근데 4는 안 되거든. 그럼 우리가 가능한 건, 여기 두 번째에서 가능한 건 얘네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리가 1부터 1 이상 4 미만이라는 얘기는 정수가 얘네들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가 또 궁금한 거야.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딱히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맞지? 이거 다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이게 답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대략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얼마고, 얘는 같이 해볼까 그냥? 응. 같이 해보자 그냥. 이거 얼마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아니네 미안. 이거 마이너스 3점대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2. 얼마네. 왜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6이 2니까 큰일 날 뻔했슈. 요거네. 이거 얼마라고? 2분의 21? 10점 얼마 10.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그 첫 번째 조건은 0이 여기 있고 10이 여기 있는데 10.5가 여기 있어. 2분의 2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7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를 말하는 거냐?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다 세는 거예요. 0도 잠깐만, 거리가 0은 안 세는 거 맞죠? 깜짝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다 세는 건데 우리 여기에서 보라색 중에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세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은 못 들어오겠죠. 답은 이렇게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5개를.